노부모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효자상인데 이 동양파라곤에 두 가지가 들어와요. 특별 공급이 노부모하고 신혼부부만 딱 있어요. 장애인 없고 기간 없고 생애 최초 없고 다자녀까지 들어갔다. 요번에 세 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세 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퍼센티지가 낮아요. 3%, 5%. 대신 단점은 적은 대신 장점도 있어요. 여기서 부적격이 나면 자연적으로 다른 특공에 같이 합쳐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경쟁률이 높으면 이제 밀리겠지만 여기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노부모가 38평이 6세대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신혼부부가 노부모도 부양하고 있다. 그럴 경우는 뭘로 신청하는 당연히 노부모로 해야죠. 노부모로 예. 왜냐하면 경쟁이 없잖아요. 노부모 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많겠어요? 노부모가 많겠어요? 여기 저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분 손들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들 것 같은데. 예? 신혼부부는 엄청 많죠. 여기도 신혼부부 되실 분 어쩌다 모르겠네. 저도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혼부부가 확률이 더 많죠. 이혼하셨다가 재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신혼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혼부부는 경쟁률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20%를 주는 거고 얘네는 3%밖에 안 주지만 확률적으로 경쟁 게임이 안 돼요. 얘랑은. 얘 다음으로 좋은 게 장애인. 장애인 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는 어렵잖아요. 나도 걱정이야. 새 키우려면. 다자녀 만들어놔도 힘들어. 아파트 당첨된 건 좋은데 새 키우려면 아유 힘들어가지고. 노부모라는 게 있다. 근데 요거는 하나 알고 싶어 가시는 게 당첨이 되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당첨되고 내가 이잖아요? 그럼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돼도 모시고 있어야 돼. 그 3년 동안. 네. 힘들겠죠? 되니까 어려워 이거. 그 대신 조금 주지만 경쟁률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경쟁률이라는 게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비교할 수 있는 경쟁률이 5대1 정도 내외로 나와요. 이것도 장애인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훨씬 좋다. 그리고 다자녀가 있는데 다자녀는 제일 중요한 건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4명부터 되는 게 아니고 3명부터 되는 거예요. 3. 이것도 똑같아요. 청약통장을 6개월이라고 썼는데 정확히는 6회차를 납부를 해야 돼요. 1회만 납부하고 6개월 기다렸다 이게 안 돼요. 10만 원씩이라든지 그거를 6번을 나눠서 내야 돼. 매달. 그게 지나고 나야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다자녀니까. 뭐 세대적 무주택 이런 거는 다 아시니까 그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65점 뭐 만점이었는데 이걸 100점 만점으로 막 바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자녀인데 세자녀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패스. 요게 이제 점수 계산하는 방식인데 세자녀 없으시죠? 세자녀 있으신 분. 네, 이건 패스. 자, 아까 우리 저기 동양미사 8학번 때 얘기한 거죠? 단순 실수로 이만큼 작년에 부적격 처리됐어.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면 올해 이 사람들 또 청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이 더 올라갔겠죠. 이 몇 명이죠? 14,000명에다가 얼추 더해도 2만 명 정도가 작년에 부적격으로 1년 동안 청약 통장도 사라지고 청약 가점도 0이 되는 거예요. 가입 기간이 0점이 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청약을 못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단 말이에요. 단순 실수가 제일 많아. 이걸 가점을 넣을 때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자기가 만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30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 생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1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2점씩. 그러니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개월수로 은행에 들어가서 딱 찍혀 있어요. 몇 개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자기 점수가 딱 나와요.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23개월이면 몇 점이에요? 청약 통장 23개월. 저기 틀리신다고. 여기 맞네. 3점 맞네. 제가 틀렸네. 이게 저 부적격도 있거든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월수로 은행에 딱 나오니까 편한데 이거는 안 나와요. 자기가 언제 무주택인지를 이 나라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야. 아까 그 14,000명, 15,000명 여기서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드물어요. 솔직히 자녀가 뭐 없다가 내가 뱃속에 있는 애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막 하시잖아요. 태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부양이라고 돼 있죠. 태아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돈이 들어가요. 왜? 산부인과 가면 돈 들어가잖아. 부양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부양. 내가 돈을 내주고 있다 이거야. 부자를. 돈을 주고 있다 이거야. 이거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니까 만 30세가 지나고 만 30세부터 만 31세 그 사이는 2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자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자기 생년월일을 치고 무주택 기간 계산 누르면 누군가 댓글을 막 달아놔. 그럼 거기서 이제 신빙성 있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잘못되라고 막 이상한 점수 써놓은 애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점수가 똑같은 점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자기 점수야. 그리고 이걸 더 좋게 하시려면은 아파트 투유에 들어가시면 가점 가상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가점을 예상대로 눌러볼 수가 있어요. 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특히 우리 여기 우리 저기 이렇게 젊으신 사모님들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금방 이해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거 하려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투유 들어가서 하는데 연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보면 돼. 그리고 맞게 됐는지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내가 바로 알아. 아, 이분 잘못 눌렀구나. 잘못 눌렀구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인데 결혼되면 그 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치는 거예요. 아까 30세부터 쳤죠, 여기. 예? 근데 이걸 30세라고 했더니 결혼을 했네, 아들이. 내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결혼을 27살에 했어. 그럼 이 27살 때부터 무주택 기인데 신혼기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예? 30세가 넘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혼인을 그 전에 하면 그 혼인한 날부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집이 있다 팔았어요. 그러면 판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인 거예요. 나는 신랑은 무주택이 계속 무주택이었는데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그 전에 집을 샀다 파는 적이 있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무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이거 갖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제 말이 맞아요. 제가 강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와이프한테 뭐 사모님한테 남편한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이거. 부적격 처리돼갖고 떨어지면 억울하잖아. 거기서 가점 잘못. 우리는 당신이랑 결혼할 때부터 무주택이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30세부터 결혼을 자기 뭐 30세 중반에 결혼했으니까 초반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쫙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몰래 집을 판 적이 있어. 그럼 그때부터 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얘기 안 해주고 무주택 잘못 누르면 탈락이다.